오늘은요, 두 번째 수업을 할 거예요. 오늘은 14쪽에 있는 다항식 곱셈 합시다. 지난 시간은 다항식을 덧셈 뺄셈 하는 걸 배웠고, 오늘은 다항식을 곱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지수법칙은 등장하는 숫자는 A랑 B가 있어요. 얘네들의 조건은 실수 조건 쓸 거예요. 실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지수로는 M하고 N을 쓸 거거든요. 얘는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 지수가 자연수 아닐 때 이거는 수학 1에서 배워요. 그러니 우리가 수학 1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가 배우는 지수는 다 자연수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자연수가 아닌 것도 설명은 해줄 거야. 딱 하나 정도만. 간략하게 간단한 거 딱 하나만 설명해 줄 거고 그 이외에 나오는 내용은 다 지수가 자연수인 것을 사용을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거듭 제곱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거듭 제곱은 내가 A를 이렇게 3번을 곱해요. 그런데 얘를 너무나 이걸 쓰다 보면 너무나 길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죠? 그렇지. A하고 이렇게 써요. 그럴 때 이 아래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미치라고 부르고 얘를 지수라 불러요. 우리는 이 지수에 대한 공식을 배울 건데 이거 만약 그러면 A, 즉 A의 세제곱에다가 즉 A 제곱을 곱해요. 그럼 이 결과는 뭐죠? A 5제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를 A를 3번 곱했는데 3번 곱한 거에 A를 2번 더 곱한 거니 결론적으로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지수법칙 하나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첫 번째 지수법칙. A의 M제곱에 A의 N제곱을 곱해요. 그 결과는 A의 M 더하기 N이다.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해. 3번 곱했는데 2번 더 곱했기 때문에 총 요만큼 곱했다. 이 개념이에요. 자, 이번에는 나눗셈을 할까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가려면 나눗셈이 먼저가 아니군요. 이번엔 이거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A 제곱이거든요. A 제곱을 세제곱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얘를 3번 곱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를 2번 곱하고 3번 곱해요. 그럼 이게 A 제곱이 총 3번 있기 때문에 둘이 곱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리할 공식 A의 M제곱 괄호 N제곱은 A의 M N제곱이다. 두 번째 공식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예요. A, B를 곱한 걸 N제곱을 하면 따로따로 N제곱이에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좀 애먹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그럼 얘를 계산을 할 때는 마이너스 2도 제곱해주고 얘도 제곱해주고 얘도 제곱해주는 개념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죠? 4A 제곱 B 제곱.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고요. 그럼 반대로 얘가 성립하면은 얘를 AB 전체의 N제곱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가는 것도 여러분이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나눗셈이거든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우리가 이거를 이라고 한 번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경우가 3가지라서 그래요. 그럼 3가지 경우를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A의 6제곱에 A의 3제곱을 나눠요. 그럼 이거는 A의 6제곱에 A 3제곱분의 1 역수를 곱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A의 3제곱이에요. 그럼 이렇게 M과 N 중에 앞이 클 때, M이 클 때 그때는 아까 말했듯이 A의 M-N 이라고 적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죠? 똑같은 걸 나눴죠. 그럼 1입니다. m과 n이 같을 때는 결과는 1이에요. 자, 세 번째,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a의 세제곱 곱하기 a 6제곱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a의 세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뒤가 클 때는 우리는 공식으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a의 둘 중에 뒤가 크거든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거 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우리가 배우는 건 지수가 자연수일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얘네들은 다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를 하면 지수끼리 더해요. 나누기를 하면 지수끼리 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은 a 0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요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에요.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 1에서 나와요. 왜냐면 우린 자연수일 때만 배우니까. 그리고 a의 3제곱 나누기 a의 6제곱을 하죠. 이 결과도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건 거예요. 이것도 수학 1에서 배워요. 그니까 정수는 정수인데 마이너스인, 음의 정수인 경우는 역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a의 6제곱이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얘는 a 6제곱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라고. 이러한 개념은 수원에서 배우니까 그냥 이거는 다 결이 같다. 딱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이번에는 5번째 거, 분수로 된 거. 이거 하나만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b분의 a를 m제곱 해도 그 결과는 bm제곱분의 am제곱. 자, 이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계산을 하고, 다만 우리가 중학교 과정을 배울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지수끼리 곱한다로 생각을 했으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수 법칙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얘네들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후에 연산을 할 거예요. 연산을 할 때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건데 연산을 할 때는 무조건 지수 먼저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아까 계산했던 거 지워버렸죠? 여기 있네요. 얘를 이렇게 연산하든 지수를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곱셈을 할 거라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이제는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혹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의 이름은 그 법칙으로 할 때는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곱할 거예요. 즉 지금처럼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하는 경우에는 순서를 줄 건데 순서를 일단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세요. 순서는 얘네들 먼저 곱하고 얘네들 곱하고 얘를 곱하고 그 다음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하고 이 순으로 우리는 곱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풀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ax, ay, az, bx, by, bz가 돼요.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쓰는 과정을 뭐라 부를 거냐? 전개라고 할 겁니다. 전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풀어주는 것을 전개라고 하고요. 이 전개의 반대 과정 있죠?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중3 때 배우는데.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개를 해주냐 그거를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사실은 넓이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즉, 이 길이가 A 더하기 B입니다. 여기를 X, Y, G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의 격이 되는 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 넓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근데 얘가 AX, 얘가 BX, AY, BY, AG, BG가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적은 건 이 순서대로 적었죠. 이렇게 성립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전개를 할 때는 하나하나씩 하면 되는데 대신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 6개를 곱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순서가 헷갈리면 여러분이 뭘 곱했는지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기준에서 얘를 먼저 3개 곱하고 얘 기준에 3개 곱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이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 얘는 항이 2개고 얘는 항이 3개거든요. 2개, 3개니 결과는 6개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치 검산이라고 여기면 여러분이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겠죠? 이 내용도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곱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어요. 거기에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배운 곱셈도 지난번에 배운 덧셈처럼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이 뭐죠? 그렇죠. A, B는 BA다. 두 번째는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결합법칙 뭐죠? 괄호 치는 거. 누굴 먼저 연산할지 결정하는 걸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를 먼저 연산해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설명해준 분배법칙. 괄호 풀어주기. 그러니까 이런 걸 연산을 했을 때 얘를 연산하면 얘네 둘이 곱한 거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한 거로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분배법칙이니까 요까지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계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쪽 한번 볼까요? 15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 숙제로 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 정도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서 중간에 하나만 설명을 해줄게요. 중간쯤에 7번에 5번 이거 하나만 하는 방법을 좀 보여줄게요. 4x 세제곱 y 제곱 나누기 2x 제곱 y 전체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x 세제곱 y 제곱의 세제곱 이거거든요. 자, 연산 순서 어디부터 합니까? 그쵸. 거듭 제곱이 먼저야. 괄호 풀어주는 것부터. 그러면 이걸 조금 처음부터나 빨리 계산해야지라고 하지 말고 일단 여기를 먼저 풀어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는 4제곱 y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8x 9제곱 y 6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죠? 그런데 바꿀 때 여기만 바꾸나요? 전체 다 바꾸나요? 바로 뒤에 있는 것만 바꿉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친구들 꼭 많아요. 나눗셈은 바로 뒤에 있는 것만 역수로 나타내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보통 실수를 하는 건 어디서 실수할까요? 그럼 찾아보자. 보통 어디서 실수할까? 딱 보면 그냥 누군가가 풀어서 틀려. 그러면 나는 어디를 확인할게? 어디 실수했는지 확인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전개할 때 니네가 실수 많이 하는 게 첫째가 뭐냐면 상수에 거듭 제곱을 안 해. 얘 거듭 제곱 안 하는 경우 보통 여기서 실수 많이 해. 두 번째. 그 다음 또 어디서 실수하냐면 부호야. 여기서 이 마이너스를 계산을 안 해. 헷갈리면 부호 숫자 문자순으로 계산하면 돼.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한 나눗셈이야. 나눗셈을 계산할 때 이 뒤를 다 바꾸는 애들이 꼭 있더라고. 아니면 얘네들을 먼저 곱한 다음에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곱한 거를 그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아까 잠깐 말했는데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건 곱셈이 있을 때만 결합법칙, 곱셈만 있을 때. 그런데 나눗셈이 있을 때는 결합법칙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흐르는 물에 그러니까 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돼요.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항상 사람이 기본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다 비슷해.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그러면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잖아. 이거 좀 쉽다 할 수 있는데 막상 이 문제로 가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수학 3 같은 경우는 개념 따로 유형 따로라서 그래요. 유형을 좀 설명을 해 줄게요. 16쪽에 있는 필수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자, 필수예제 3번에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치.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다 곱해서 전개해봐. 동류항 무시하고 총 결과가 몇 개 나올까? 그냥 다 곱했다고 쳐봐. 16개 나와. 16개를 하는 문제가 있을까? 이거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과 결이 좀 달라. 이거는 16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한 것만 선택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자. 자, 우리가 구할 건 얘야. 그러면 이제 왼쪽부터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먼저 생각할게. 얘랑 여기선 얘를 곱하고 여기서 곱해서 x 세제곱이 되는 애 누구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선택하는 거야. 다 하지 말고. 그럼 일단 얘랑 얘랑 곱해서 나온 결과 5x 세제곱이죠? 두 번째 얘랑 곱해서 그치. 그럼 얘는 결과가 12x 세제곱이죠? 그 다음 얘랑 해서 나오는 애 결과는 x제곱이죠? 마지막 건 세제곱이고 마지막 건 12x 세제곱이니 다 더하면 33 x 세제곱이 맞아. 자, 여기까지 구했지? 그럼 답은 뭘 적어야 해? 그니까 그치. 답을 적을 때는 33이요 이렇게 적어야 해.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서 지금 니네가 알아야 할 게 그 전개라는 건 얘를 풀어주는 방법이라는 건 이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개념이야. 그러면 얘를 16개를 다 적을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 자, 두 번째 문제. 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문제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거 다 전개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얘는 전개를 하면 항이 몇 개가 나오니? 12개 나와. 12개를 다 적어서 숫자끼리 더하는 거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산하기 쉬울까? 숫자만 적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근데 숫자만 좀 쉽게 적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숫자만 적어서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겠냐? 미리 계산?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다 더해서 2 곱하고 내가 이걸 개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다고. 개수의 총합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3, 마 5, 뿔4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보면 얘랑 얘를 비교를 하면 얘가 사라졌잖아. 얘도 사라졌어. 얘를 그냥 빼면 돼. 그러면 니네가 얘를 사라지게 만들려면 x에 0 집어넣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x에 0을 집어넣으면 아예 사라져. 아예 사라지지 않고 남게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1 대입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죠? 모든 개수, 여긴 상수항 포함이야. 의 총합을 구하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모든 문자가 여러 종류일 때, 여기는 한 종류라서 그냥 x만 대입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 종류면 모든 문자에 1 대입하세요. 그러면 그냥 계산이 다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니? 야, 그럼 상수항을 구하라고 하면 상수항만 구해주세요. 그렇긴 해.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상수항만 곱할 때? 그렇지. 모든 문자에 0 대입해.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답을 한번 구해보자. x에 1 대입해. 그럼 괄호가 2,
마 1, 뿔 3이지. 오른쪽에 1 대입하면 5, 마 2, 뿔 1, 뿔 1이야. 뿔 1이야. 그럼 얘를 계산하면 여기가 4. 여긴 5야? 그래서 답은 20이야. 상수항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팁들을 여러분이 외워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좀 꼼꼼히 좀 보고 아래에 있는 확인 체크 3문제까지 여러분이 좀 잘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